여러분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엄마한테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자신이 자기 행동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인간의 심리의 미스터리를 이해하는 것은 끝없는 탐구에서 심리학자들은 많은 실험을 실시했죠. 그리고 그들의 발견은 여러분이 진짜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1. 수능 실험. 여러분이라면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잘못된 답을 할 건가요? 그럴 것 같지 않죠. 우리 모두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꽤 고집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렇게 행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솔로몬 엘시의 1960년대 실험에서 그렇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실험에는 아무 의심 없는 일반 참가자와 일반적인 참가인 척하는 배우가 참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방에 들어가서 두 개의 그림을 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각각 다른 길이의 세 개의 직선이 그려진 그림이었고 다른 그림은 하나의 선만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그림에서 어떤 선이 두 번째 그림의 선과 길이가 같은지 대답해야 했습니다. 정답은 분명했지만 연기자는 틀린 답만을 얘기하라고 지시를 받았죠. 그리고 놀랍게도 75%의 일반 참가자들이 그룹의 다른 사람들을 따라 틀린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받았을 때는 98%의 일반 참가자들이 옳은 답을 했습니다. 피실험자에게 왜 처음에 틀린 답을 했는지 물었는데 대부분이 자신들이 바보 같아 보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 엘시는 자신의 실험을 좀 더 심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도 분명하게 말도 안 되는 집단 행동을 따라하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실험은 심지어 TV쇼 몰래카메라의 에피소드에도 방영됐습니다. 의심 없는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고 곧이어 엘리베이터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모두 벽을 보고 뒤돌아서는 거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처음에 남자는 진짜 어리둥절해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뒤돌아서게 됩니다. 이 실험이 우리의 결정이 주변 사람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어떤 집단이 항상 더 똑똑하다거나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은 집단의 결정에 반대할 용기가 있나요? 2. 연기 자욱한 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에 앉아 있는데 벽에 환풍구로부터 연기가 피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렇죠? 글쎄요, 과연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1960년대 콜롬비아 대학교의 존 달리와 빕 라탄에 의해 실시된 다른 유명한 실험에서 학생들은 도시 생활의 문제에 관한 토론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토론은 그냥 겉보기에 그런 거예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기실에서 어떤 설문지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질문에 답하는 동안 짙은 연기가 벽의 작은 환풍구를 통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죠. 학생들이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4분의 3의 학생들이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 방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보통 불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학생들이 연기에 반응하지 말라고 지시받은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10명 중 9명의 학생들이 조용하게 계속 질문지를 채우고 있었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뜻하더라도 말이죠. 이 실험은 사람들이 단순히 군중 속에 잘 스며들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증명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군중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어때요? 이 생각에 동의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3. 첨단기기 없는 10대. 이 디지털 세상에서 핸드폰 없이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에 손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잠깐만요. 잠자는 시간 빼고요. 8시간은 버틸 수 있나요?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카테리나 무라쇼바는 2011년에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12에서 18세 사이의 10대 한 그룹이 모든 기기와 TV, 라디오, 인터넷 없이 8시간 동안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그들은 이 시간 동안 기계와 관련 없는 것이라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68명의 10대들 중 오직 3명만이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중도 포기한 아이들은 나중에 매우 불안하다거나 너무 지루하다고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러 돌아갔다고 했어요. 성공한 영웅적인 3명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에 빠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첨단 기기가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없다는데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이 심리학자는 49명의 11세에서 20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8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한 사람, 즉 친구, 친척,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13명의 참가자가 선택한 파트너와 함께 전치 기간 동안 할 일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 중 한 쌍은 개집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둘 중 아무도 개를 키우지 않는데 말이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싶거나 SNS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실험을 그만뒀습니다. 저 같으면 이 실험의 파트너로 누구를 택할지 궁금하네요. 아마 제 침대일 거예요. 4. 지하철의 바이올린 연주자. 2007년 워싱턴 포스트에서 특이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가 조슈아 벨에게 DC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범한 길거리 연주자처럼 차려입은 그는 바이올린 연주곡 중에서 가장 복잡한 작품 중 하나를 연주했습니다. 이 연주는 놀랄 준비가 되셨나요? 41억 원짜리 연주예요. 여기에 음향 효과 때문에 연주가 엄청 멋지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행인들은 별로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은 것 같았어요. 6명만이 음악을 즐기기 위해 멈춰서 감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천재적인 공연을 감상할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조슈아 벨은 비밀거리 음악가 역할로 38,000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이틀 전 그는 보스턴의 거대한 극장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는 평균 12만 원의 좌석이 전부 매진됐죠. 제 생각에 이것은 속도를 늦추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요. 특히 그게 공짜일 때는 말이죠. 5. 피아노 계단. 보통 계단을 이용하시나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나요? 네, 육체적으로 덜 피곤한 옵션을 대개 가장 먼저 선택하죠. 하지만 만약 계단에 작은 변화를 줘서 재미있어진다면 어떨까요? 한 실험에서는 우리가 쉬운 것과 재미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재미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9년 폴크스바겐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약간의 재미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사회 캠페인을 후원했습니다. 그들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는 계단을 거대한 키보드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위아래로 걸을 때 각각의 계단은 피아노처럼 음을 연주했습니다. 이 실험은 평소보다 66% 더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곧 오클랜드, 멜버른, 밀라노, 그리고 이스탄불과 같은 다른 대도시에서 채택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동네에는 언제 생기나요? 6. 넛지 이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우리에게 더 좋은지 알고 있지만 나쁜 습관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만 밀어주는 뭔가가 아닐까요? 경제학자인 리차드 달러는 친구들과 저녁 파티를 할 때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음식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큰 그릇에 담긴 캐슈넛을 먹기로 했습니다. 절반이 사라지자 탈러는 그릇을 부엌에 배전대에 숨겨서 친구들이 식욕과 허리 라인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친구들은 그가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탈러가 넛지 이론을 생각해내는데 영감을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넛지 이론은 사람들이 엄격하게 조언받을 때가 아니라 슬쩍 촉진받을 때 긍정적인 결정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어떤 상황에서든 시험해 볼 때마다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 공항 당국은 남자들이 뭔가 겨냥할 수 있도록 작은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소변기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 화장실이 훨씬 더 깨끗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양의 80%나 줄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례로 미국의 한 식료품 가게는 방문객들을 신선한 코너로 이끌기 위해 녹색 화살표를 바닥에 붙여놓았습니다. 10명 중 9명이 이 작은 넛지를 따랐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7. 북극곰 실험. 여러분은 특정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있나요? 한 심리학자는 만약 누군가가 이런 시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1년의 실험을 했습니다. 1987년 다니엘 웨그너는 자신의 연구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5분 동안 북극곰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북극곰을 시각화한다면 그들의 생각을 등록하기 위해 종을 울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북극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할수록 종을 더 많이 울렸습니다. 사실 북극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억지로 북극곰을 상상하려고 했던 다른 피실험자들보다 북극곰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토마토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하하하. 어떤 실험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